22년 3회는요 1회, 2회하고 다르게 좀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 21년도는 첫 해니까 1, 2, 3회 시행착오를 좀 겪고 22년 1회, 22년 2회는 정상적인 난이도로 조금 낮게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됐다면 22년 3회는 조금 높게 난이도를 이게 난이도를 조정한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CM의 종류를 보기에 골라서 기호로 나타내 기술하시오. 1번 보시면 CM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GMP CM에서 개런티드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도 다 책임을 져준다. 개런티, 보장해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발주처하고 뭔가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 업체가 하도급 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런티 해주는 게 바로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거 4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번 보시면 건설업의 전 과정인 기획 단계부터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게 전 과정인 경우에, 전 과정이라는 건 2번과 3번이 똑같이 나오죠. 전 과정이라는 건 똑같이 나오는데 기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하면 2번에 XCM이고요. 3번에 보시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전 과정, 설계, 시공만 하면은 1번 ACM입니다. 그러니까 CM은 똑같은데 에이전시냐 익스텐디드냐 거기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건 ACM, 그리고 기획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완전히 몽땅, 우리가 계약으로 따지자면 요거는 턴키 계약 비슷하게 하는 거는 XCM, 익스텐디드 돼 있다는 거니까. 4번 보시면 발주자 자체가 CM 업무를 하는 거, 요거는 3번 되겠습니다. OCM, 오너죠. 오너가 바로 발주자죠. 오너 CM 되겠습니다. 4번하고 1번은 좀 쉬운데 2번, 3번은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2번 갑니다.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의 정의와 단점 두 가지. 요거 2회에 나왔던 거하고 동일한 문제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비정산이라는 거는 공사 실비를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서 보수를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 실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공기 단축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공사비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단점. 3번 갑니다. 가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수평 기준틀과 수직 기준틀, 세로 기준틀이라고도 하는데 그 설치 목적 각각 2가지씩을 쓰시오. 수평 기준틀, 요거는 수평은 좌우 상하,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고, 수직은 위아래니까 높이죠.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수평 기준틀과 수직 기준틀의 거의 최종 이 사용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평 기준틀은 건물이나 터파기, 높이, 너비, 길이 등을 역시 정확하게 하는 거고, 수직은 위아래니까 앵커볼트의 위치, 테드리버 인방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두 개를 각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평 기준틀은 요 좌우를 얘기하는 거고, 수직은 상하죠. 그래서 이게 위치냐 높이냐. 4번 콘크리트용 골재가 갖춰야 될 요구 성능 5가지. 골재 같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입도가 좋아야 됩니다. 입도가 뭐냐면 이게 둥근 모양이냐 납작한 모양이냐 날카로우냐, 그래서 일종의 입도가 이게 큰 거 작은 거, 요 이평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평이 요게 둥근 거 모난 것,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입도는 크기입니다. 크기, 골재 크기,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도가 좋을 것, 이평이 좋을 것, 불순물이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소요 강도가 충족돼야 되고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여러분들 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칼리 골재 반응이죠. 알칼리, 시멘트에 있는 알칼리하고 그리고 이 골재에 있는 규소, 얘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부피가 팽창하는 거,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알칼리 골재 반응인데요. 그때 얘기하는 이런 거,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반응을 주로 하지 않고 안정돼 있을 것. 5번 갑니다.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시트 방수의 장단점 각각 2가지씩. 시트 방수,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죠. 멤브레인 방수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 방수, 시트 방수가 있는데, 시트, 뭔가 쉿을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뭔가 판 같은 걸 비슷하게 해서 방수를 하는 거죠. 장점 갑니다.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이 내약품성이 굉장히 우수한 게 있고 방수층의 두께가 거의 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들쭉날쭉 할 리가 없겠죠. 대신에 단점이 온도에 따른 영향이 커서 균열이나 방이 떨어져 나가는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트를 붙여놓은 거죠. 일종의 바탕에다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놓은 건데 이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내구성 있는 보호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는 게 바로 시트 방수.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6번 갑니다. 한중 콘크리트 양생 방법 3가지. 기본적으로 양생을 할 때 한중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단열, 가열, 그리고 피복. 이렇게 3가지 전부 보온 양생을 합니다. 보온.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 가열, 그리고 피복. 7번 갑니다. 강제 접합 방법 중 고장력 볼트 접합의 장점 5가지 여러 번 나왔었던 거죠. 고장력 볼트 접합의 장점. 고장력 볼트하고 라이벌이 용접인데 용접에 비해서 접합부의 강성 증대. 물론 용접이 훨씬 더 강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고장력 볼트도 만만치 않죠. 접합부의 강성 증대. 불량 부분에 수정이 용이합니다. 용접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수정이 용이하고요.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이 금방금방 뚝딱뚝딱 시공을 할 수 있죠.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현장 시공 설비가 간편하고. 5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번 갑니다. 목재면에 도장 순서를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로 나열하시오. 기본적으로 항상 미장, 도장, 방수 3개는 첫 번째는 무조건 바탕입니다. 바탕이고 그 다음에 3번 하도가 먼저죠. 하도, 그리고 나서 나뭇결 메우기, 그리고 나서 연마. 나뭇결을 메운 다음에 우둘두둘한 거 쫙 연마를 하고요. 사포로 연마를 하고 5번 상도 1 그리고 상도 2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9번 갑니다. 목공사 접합에서 사용되는 이음과 이음 및 맞춤 시 주의사항 4가지. 주의사항 요거 여러 번 나왔었던 거죠. 이것도 건축기사에도 그대로 나왔던 건데요. 이음하고 맞춤은 가능한 한 응력이 적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응력이 이음이나 맞춤은 이음은 길이 방향, 맞춤은 주로 이 경사지게 하는 건데 얘네들이 끊어져 있는 거, 불연속된 거를 잇는 거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응력이 큰 곳에 걸리게 되면 바로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력이 적은 곳에 반드시 만듭니다.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깎아내는 거죠. 약해지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단면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게 우리 12분의 BH 삼승 해갖고 왜 I값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깎아내갖고 이만큼을 깎아냈다. 이걸 없애버렸다. 그러면 단면이 이제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I값이 줄어드니까 이 I가 아니라 H죠. H값이 줄어드니까 I값도 줄어드는 거죠. 강성이 약해지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적게 깎아내서 약해지지 않도록. 3번 큰 응력을 받는 부분이나 약한 부분은 철물로서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임이나 맞춤의 단면은 응력 방향에 직각이 돼야 된다. 평행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입체적으로 부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단면은 이거에 이 파란색에 정확하게 직각이라고요. 이거죠, 이거. 요렇게 만들라는 거죠. 인장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거에 직각이 응력 방향에 직각되도록 이음이나 맞춤을 하라. 요런 뜻입니다.